충격적인 고성희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지은호에게 접근했을까?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고성이 이제서야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충격 발언과 함께 상황이 진행되죠. 딸이 챙기고 싶은 건지 버리고 싶은 건지 뭘까요? 내가 낳은 아이가 맞냐고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먼저 도망가려는지 저도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부터 숨겨진 결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강렬한 반전과 맞물려 긴장감이 진행됩니다. 지강호는 친누나가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나라고 부르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지만 동시에 곧바로 화를 낼 대상조차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느끼며 잠시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끝이 흔들리며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가슴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친누나도 아니면서 뭔 상관이냐고 태세전환해버리는데요. 누군가는 과거로 끌려가고 누군가는 지금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모두의 시선은 같은 문고리 위로 모였습니다. 열어볼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밀어볼까요? 하고요. 지은호는 그날 밤 베개 끝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는데요. 낮에 들었던 말들이 귓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혁은 점점 은호에게 신경이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은호를 계속해서 챙겨주게 되죠. 가족관계 서류에서 보았던 낯선 표기, 동생 지강호가 더듬거리며 건네던 시선, 그리고 고성희가 우연히 내뱉은 듯한 그 한마디까지요. 머리로는 내일의 할 일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도 나를 모르는 구석이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침묵을 데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지혁은 손목에 붙인 파스를 새로 갈아붙였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동료를 붙잡다 같이 넘어진 뒤로 쓰라린 통증이 간헐적으로 올라왔는데요. 괜찮다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사실은 자꾸 펜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게 걱정이었답니다. 저녁마다 펴보는 창고 임대 계약서와 거래처 표를 체크해야 하는데 동그라미 하나 제대로 치지 못하면 마음이 더 무너지거든요. 그래도 이지혁은 버릇처럼 펜촉을 딱 눌렀습니다. 이번 주 안에 트럭 견적 끝낸다. 다음 주에는 본행 자재 2군데 컨택. 한 줄씩 적다 보면 겁이 조금 줄어드는 기분이 들어서요. 지은호는 출근길에 손바닥을 모아 잡고 호흡을 고르다가 결국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재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냥 수다 좀 떨고 싶어서요. 답장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커피 챙겨갈게요. 따뜻한 걸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길지 않은 말들로 서로의 피로를 덜어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오래 봐온 사람답게 꼭 필요한 질문만 골라 했는데요. 힘들면 힘들다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결론 내려 하지 말죠. 오늘의 일은 오늘의 무게만 들고 가는 걸로.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래도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제가 저를 조금 더 믿게 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역할 하겠습니다. 내일은 누가 할지 모르지만요. 한편 고성희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오래 감춰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기록이 뒤섞여 있는 얇은 서류철, 복사본의 먹색이 바램 병원 영수증, 이름이 흐릿해진 봉투 몇 장이 겹쳐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왔던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집숍에서 만났던 지은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매, 낯설지 않은 웃는 습관, 그리고 낯설지 않은 침묵의 길이까지요. 성희는 상자 뚜껑을 덮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영영말 못하겠지. 자기 자신을 향한 속삭임이었는데요. 그 속삭임은 너무 작아서 본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엄마의 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이 아닌 간헐적으로 멈칫거리는 숨이었는데요. 영란은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이 있구나. 그 깨달음은 서늘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곳이 있구나. 그 사실이 어쩐지 엄마를 더 이해하게 만들었거든요. 며칠 후 작은 불씨처럼 보이던 일이 불현듯 커다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안전협의가 열렸는데요. 담당자 자리 옆에 추가 지원 물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 안전모, 두꺼운 장갑, 방진 마스크, 그리고 편의 장비 목록까지요. 이걸 누가?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때 이지혁의 휴대폰으로 익명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쁘면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끝이 무심하게 보였지만 그 무심함 속에 누군가의 마음이 길게 눌려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작을 확인하는 순간 도움의 의미가 달라질까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고마운 건 그냥 고맙다고만 하자. 그날 오후 이상철은 동네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목 끝에서 놓친 아들 같던 뒷모습을 떠올리며요. 내가 더 먼저 다가가야 했나? 청춘이 끝나고 중년이 지나면 부끄러움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요. 아들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때 그 시절의 미숙함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김다정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타나 또 멍하니 있네요. 하고 웃자 이상철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 잘해보고 싶어. 그 말에 다정은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우린 항상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번엔 먼저 손을 내밀어 볼까요? 우리가 먼저. 그제야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와 귤을 까먹으며 넋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지강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 서류 내가 먼저 봐서 미안해요. 근데 누나가 말해줄 때까지 나 그냥 기다릴래요. 누나가 누나라는 사실은 아무 문서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 뜻밖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은호는 귤 한 조각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 겁나. 근데 너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서워.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했죠. 원래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같이 무서워해주는 거. 다음날 또 하나의 결심이 모양을 갖췄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연이 아닌 약속이었는데요. 은호야, 시간 되면 나 좀 보자.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챌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다과점, 시간을 맞추고 앉자마자 둘 사이에 티세트 향이 가볍게 번졌습니다. 성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저한테요? 응. 짧은 대답 뒤로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성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내가 네가 태어날 때 옆에 있었어. 그 한 문장이 테이블 위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지은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올라가는 말이 목 안에서 걸렸어요. 성희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솔직했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그리고 많이 도망쳤어.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고. 지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언젠가는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을 주는 것도 사랑이니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오래전 기록의 일부 그리고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날의 이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간이랑 같이 열게요. 두 사람은 그 말 뒤로 더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덜 아픈 이야기로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 안 어딘가에서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즈음 박영란은 엄마와의 대화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지환을 찾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와 스콘을 시켰습니다. 오빠, 누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 오빠는 어떻게 보이는데요? 이지환은 단답했습니다. 버티는 얼굴.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같이 버티자고 해요. 사람은요, 누구 하나가 버티자고 말해주면 두 배로 버텨지더라고요. 이지환은 뜻밖의 위로에 웃음이 났습니다. 영라씨, 의외로 든든하네요. 영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의외로 말고 그냥 든든한 걸로 할래요. 그날 밤 이상철이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지혁이 본 것 같아. 식탁 위 젓가락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뭘까요?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고리였어요. 이지환은 결국 더 숨기지 못했습니다. 형,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됐대요. 오해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를 가만히 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말했죠. 그럼 우리가 준비 먼저 하자. 돌아오면 뭐부터 먹일지 어디부터 함께 걸을지. 그런 거. 가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된 집의 공기가 햇볕을 조금 더 들인 것처럼 따뜻해지더라고요. 다음날 두 번째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유 패션과의 식사 자리에서 박성재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창고 기반 B2B 유통 외부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성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뒷모습이 분명하게 올라왔죠. 밤마다 노트를 펴고 손목을 주무르던 이 지역 2달 안에 거래처 3군데라고 적어 내려가던 그 집중의 표정이요. 성재는 바로 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성과가 투명하게 나뉘고 이름은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중간 권한은 저에게 주세요. 상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성재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지만 오늘은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움은 타이밍과 방식까지 포함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무렵 이 지역은 현장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발판을 밟던 동료의 발이 미끄러졌고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끌어안다가 손목에 통증이 번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끝 감각이 순간 사라지는 느낌이 꽤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어 지은호가 약과 핫팩 그리고 아주 단단한 말 한마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배, 오늘은 괜찮다 금지예요. 아픈 건 아프다고 해서 나눠요. 이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다. 그 한마디가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뒤이어 더 어려운 말이 이어졌고요. 나 때로는 네가 편해요. 그래서 더 도망쳤던 것 같아요. 지은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편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섭다고 멈추지 말아볼래요? 천천히 가도 같이.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약속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종이에 쓰지 않은 약속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지키는 약속이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생각보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찾아왔습니다. 고성이가 혼자 차를 몰고 오래된 병원의 뒷마당에 섰습니다. 오래전에 있던 간판은 바뀌었고 신생아실은 리모델링을 거쳐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낮게 깔린 매캐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희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준비되면 그때 내가 말할게. 그때까지는 내 옆을 지키고 싶다. 보내고 나니 처음으로 숨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지키는 사랑과 갖는 사랑은 다른 말이구나. 그 차이를 몸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박영란은 엄마 옆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더 사람 같아 보여요. 뜻밖의 고백에 성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지 내가 뭐 외계인이냐. 영란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말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엄마의 표정이요. 그 표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성희는 대답 대신 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한 번도 쉽게 나온 적이 없는 단어였는데 막상 내뱉고 나니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다음 모서리를 향해 굴러갑니다. 박성재는 현유 패션의 제안서를 다듬어 다시 올렸고 내부 결제가 떨어지면 곧바로 움직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거래는 작게, 두 번째는 분명하게. 본인의 메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 덧붙였죠.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돕기. 그는 핸드폰을 잠깐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 더 필요한 날이었거든요. 그 사이 이상철은 동네 문구점에서 두꺼운 봉투와 편지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오래 생각한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혁아. 아버지가 먼저 가볼게. 네가 돌아올 때 서툴러도 먼저 손 내밀어 보려고. 글씨는 덜덜 떨렸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김다정이 옆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편지 잘 쓰네요. 이상철은 눈을 비볐습니다. 나 배우고 있어. 배우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어쩌면 가족의 기술은 그 세 가지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다른 속도들이 아주 조금씩 맞춰지던 날이 왔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이지혁이 멈춰 선 골목 반대편에서 이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멈칫 그리고 또 멈칫.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너무 오랜만이면 말보다 먼저 고개가 움직이더라고요.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자. 이지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 두 글자에 그동안 비어있던 식탁의 의자가 소리를 내며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밤 지은호는 책상 서랍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날의 이름들. 봉투를 뒤집어 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대신 휴대폰을 열어 메모를 썼습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속도로 가겠다는 약속. 메모를 닫으려는데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그냥 잘 자라 하려고. 잘 자라.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장 사이의 숨결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가락으로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잘 자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방들에서 각자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두가 같은 꿈을 꾼 듯했어요. 문고리가 눌리며 열리는 장면, 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 마주 앉아 웃는 얼굴들. 누군가는 그 바람에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선택들이 연결될 자리입니다. 고성희는 언제 어떤 목소리로 그날의 전부를 말하게 될까요? 지은호는 그 이야기를 어떤 속도로 받아들일까요? 이 지역의 창고문은 실제로 언제 열릴까요? 박성재는 도움과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상철과 김다정, 조옥래, 그리고 이지화는 돌아온 걸음에 어떤 집밥을 올려둘까요? 박영란은 자신만의 자리에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빛으로 서게 될까요? 아직 모든 비밀을 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마음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고요. 한번 움직인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회차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문을 열든 문은 결국 열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숨겼던 이름들이 서로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호출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요. 준비됐냐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같이 가면 덜 무섭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